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조간 신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이버 사령부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한겨레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군과 국정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합동 공작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4명이 아니라 5명으로 확인됐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들이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오빤 MB 스타일 동영상을 같은 시기에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5명이. 자, 그리고 이 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같은 시기에 생산 유포한 똑같은 트윗도 세 종류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트위터 활동을 통해서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군사이버 요원의 수는 군인 2명, 군무원 3명 해서 이렇게 5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제목은 13명으로 돼 있어요? 제목은 현재 13명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목과 기사가 좀 따로 노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네요. 이게 이러네요. 예. 그 트위터 활동한 사람은 5명이고요. 예. 인터넷 활동한 사람은 최소 8명. 그래서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대선 개입과 관련된 정치글을 올리거나 유포한 사람이 13명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트윗만 보면은 5명인데 여기에 이제 인터넷 활동, 댓글 활동까지 포함을 하면은 8명에서 모두 13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좀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군사이버 요원들은 그 국정원 요원의 트윗을 22건을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따라서 군사이버 요원과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서로 리트윗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트윗은 모두 66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를 또 보게 되면은 최소 8명 이상의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그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요원들이 특정 IP를 이용해서 대선 여론 조작 그리고 정치 개입 게시물 700여 건을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럿이 한 IP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군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자, 사실 그 오늘의 유머에서는 국정원 요원들도 댓글 공작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김하영 씨 같은 사람. 자,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 군 사이버 사령부도 같은 활동을 벌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둘이 함께 공작을 벌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정황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 보니까 말이죠. 그 여럿이 한 IP를 사용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서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으로 본다면 이건 뭐 아무래도 조직적 정황이 뚜렷하다라고 말할 텐데 어제 그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사적 게시였다. 개인적으로 그냥 뭐 알아서 한 거지 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하여튼 뭐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예, 동일 IP를 쓴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타겟이 됐던 그 사이버 공간이 오유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국정원의 타겟과 동일했다는 점에서도 같은 컴퓨터, 같은 공유기를 썼다는 점도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데, 네. 한 사람이 여러 그 아이디를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면 또 이건 역시 김하영 씨의 수법과 동일해 보입니다. 어떻게 국정원하고 군이 이렇게 똑같은 수법으로 공작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둘이 뭔가 좀 서로 내통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다면은, 저희 같이 친한 사이에서도 네. 서로 기사를 보는 방향이나 예. 또 전하는 방식이나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얼굴도 모르는 또 조직이 다른 사람들이 네. 생전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네. 똑같은 행태의 범법 행위를 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이 기사에 굉장히 그 눈길이 갑니다. 지금 앞서서 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뭔가 내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함께 연기한 거 아닌가. 한국일보 기사는 여기다 새누리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의 트윗 글을 퍼나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요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난해 대선 당시에 SNS를 통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발단 윤정훈 목사의 트위터 글도 리트윗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윤정훈 목사의 당시 직함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입니다. 자, 군무원 A씨는요, 이게 ZLRUN 질런. 예. 이 아이디를 쓴 양반은요, 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윤정훈 목사 트윗을 5건 리트윗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북 국가연합하려고 임수경 국회의원 앉힌 민주통합당 종북 실체 드러났군요. 이런 글을 리트윗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윤정훈 목사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밝힌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저희 나는 꼼수다에서 작년 12월 16일에 올렸습니다. 당시 윤정훈 목사가 했던 말, 어떤 걸 저희가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내보냈었느냐. 박근혜 후보의 수석 보좌관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박근혜 후보가 그래도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종북 좌파는 아니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다고 했지. 예. 이런 말도 했고요. 사무실에 누가 오기로 했나라는 질문에는 박근혜 바로 직 라인이 있어요. 보좌관이 그것을 잡도록 해준 거야. 박근혜 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다음 주에 와요. 김무성이 오고 바로 박근혜 후보가 오는 거지. 그래서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긴 거야. 여기 후보님도 올 수 있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렇게 말한 내용을 나는 꼼수다를 통해 내보냈고, 윤정훈 목사 역시 자기 한 말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윤정훈 목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어떤 긴밀한 그런 소통 속에서 SNS 공작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실 개소 비용. 그러니까 불법 댓글 알바팀을 운용한 그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그 사무실 개소 비용으로 국정원이 도와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에 오피스텔 하나 얻었거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게 취재에서 보도를 했던 게 아니라 윤정훈 목사의 육성 아닙니까? 육성을 내보낸 겁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말을 바꾼 거죠.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그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일보 국정방송이라는 사설 인터넷 언론, 그걸 의미한 것이었다. 내가 국정원하고 착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착각할 게 따로 있지. 어떤 국민도요, 국민TV와 국민일보, 국민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이 들어간다고 말이죠. 근데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일보, 국정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참 이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발단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훈 목사. 자, 이 양반이 지난 6월 4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는데,
이 당시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뭐 이런 점을 들었는데, 윤정훈 목사의 또 다른 육성을 보면은 자신이 인수위에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뭐 한 자리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 부정한 이익 아닌가요, 이게? 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윤정훈 목사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을 개소했다는 식의 말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육성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시발단 문제가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과 연계 고리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당시 낙검수 보도 내용이 계속 머리에 아른거렸어요. 예. 잘 짚어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윤정훈 목사가 만났다고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네. 그분이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죠. 이춘상 보좌관. 그거는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예. 참 국정방송 국정일보 나 이게 정말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예. 그 정도 상상력이 있어야 이런 일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오늘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가요, 윤석열 여주지청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하고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노무현 정권 때 특채됐다. 어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지청장은 나는 변호사를 하다가 김대중 정부 후반에 당시 심상명 법무부 장관 때 특채로 검찰에 들어왔다. 노무현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03년 2월 검사로 공식 임관된 것은 맞지만 이미 2002년 12월 재임관 신청을 했고 임명장도 김대중 정부의 심상명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오히려 독하게 수사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네. 기자한테. 뭐 실제로 민주당과 여러 차례 악연을 맺어왔지요. 2006년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 수사 팀원으로 참여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도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뭐 다 드러났습니다만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강금원 창신삼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자신이 직접 청구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해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도 구속했다라면서 본인이 노무현 정부와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악연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을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는데,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최동욱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최동욱 선생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른다.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 최동욱 전 총장과 교감하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은 이러했고요. 네.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좀 더 충격적입니다. 뭐 청문회가 아니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던 그런 내용 말고 또 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에 그 박형철 수사팀 부팀장과 함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다가 보고서를 꺼내서 수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윤석열 지청장이 말이죠. 그때 이제 조 검사장이 내가 사표 내면 하라라면서 사실상 수사 거부를 시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압수수색 직후에 윤석열 지청장은 조영곤 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렇게 조영곤 검사장에게 검사장 승인받아서 수사하면 검사장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내가 보고 없이 저지른 것으로 하자. 내가 총대를 매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지청장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예. 자, 그렇다면 이미 뭐 조영곤 검사장은 보고를 받은 거죠? 뭐 보고 받은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 보고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보고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자. 당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까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 윤석열 지청장이 밝힌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18일 상황입니다. 이게 18일이라고 하는 게 올 10월 18일을 말하는 거지요. 예. 자, 수사팀장에서 이제 윤석열 지청장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 18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배제 사유가 지시 불이행과 보고 누락 이렇게 알려지니까 윤석열 지청장이 조영곤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느냐? 내가 파렴치범이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조영곤 검사장은 그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폭로했던 서울 그 고검, 특감, 국감, 국정감사 자리, 그제 있었던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지청장이 나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조영곤 검사장은 주말에 윤석열 지청장에게 국감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겁니다. 예. 아프다는 이유를 대라. 그리고 국감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로 윤석열 지청장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지청장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발언을 한 것 가지고 어제 MBC도 그렇고요. 여러 매체에서 네. 과거 검사 출신 네. 좀 원로급 되는 분들을 출연해서 네. 왜 검찰 내부의 문제를 국정감사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네. 검찰 얼굴에 먹칠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 윤 지청장의 폭로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을 네. 가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진중하고 예. 이렇게 뚝심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 경향이 강했거든요. 바로 조선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의 프레임도 그렇습니다. 이 제목 보세요. 그 윤석열 국감이여 장외에서도 폭로 2라운드. 자기네 신문하고 인터뷰해 준 사람에 대해서 예. 폭로를 마치 하는 그런 인사로 예. 이게 상호 폭로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식의 이 보도. 저 같으면은 제목을 이렇게 뽑겠어요. 조영곤 검사장 국감 나오지 말라고 종용했다. 따옴표 달아서 말이죠.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예. 국감에서 발언한 배경에 대한 이 윤 지청장의 예. 그 토로, 네. 수사를 망칠까봐 폭로했다. 조선일보를 접수하죠 우리가. 농담입니다. 예. 사양 산업 아닙니까? 자, 조선일보의 오늘 기사 윤석열 지청장과의 대화 내용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일보 3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총장도 날아가고 수사팀장도 또 부팀장인 그 박형철 검사 역시 지금 징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대검 감찰본부가 이제 감찰을 하기로 했는데 감찰 범위를 내부 규칙인 서울중앙지검 위임 전결 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해서 실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위반이 있었는지 보고 그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만 따지겠다는 겁니다. 네. 조영곤 지검장은 이제 지금 배제하겠다는 거죠. 감찰을 자청하긴 했지만 조영곤 검사장이 말하자면은 수사팀에게 수사 압력을 가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윤석열, 박형철 수사팀장, 수사부팀장 이 두 사람 징계를 하기 위한 표적 감찰이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한국일보에 그런 기사가 1면이 실렸고요. 예. 1면에 실렸고요. 국민일보 3면 기사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국정원 수사 공소유지는 가능할까? 수사팀은 현재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을 추가로 발견해서 이 계정과 국정원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한 6만 못 되는 트위터 내용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정원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외압 의혹 수사 역시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감금 사건 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동력은 떨어졌죠. 결국 윤석열 지청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데다 박형철 부팀장, 지금 공공형사부장인데 이분도 감찰 대상에 포함돼서 징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사팀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일부는 지휘부의 특정 간부를 지목하면서 스파이 노릇을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지휘부는 인간적으로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수사가 표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성숙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윤석열 지청장이 총대를 매겠다고 한 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예. 박형철 부팀장은 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거 보고 그 선상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 뭐가 감찰 대상이니까요. 아직까지는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점이 특정되진 않았지만은 들춰내서 부팀장마저도 이제 좀 아웃시키겠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예. 사실 답은 갖고 있죠. 예.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다 아는 건 좀 묻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마어마한 반격을 하시네요. 예. 자, 남재준 원장의 그 수사방해, 이것도 큰 문제다.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물론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원 직원법 17조를 근거로 해서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것인데요. 네. 지시를 왜 검사들한테 하죠? 변호인 통해서 그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사들한테 수사를 이제 받게 되는 그 친구들한테 답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재준 원장이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민주당의 한 의원은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은 본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의 상관인 남재준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통일된 공문 형태로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남 원장이 그 직원들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럼요. 변호사하고 당사자가 예. 상의해서 예.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바보죠. 자신의 범죄 행위를 검사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그만큼 검사를 만만하게 봤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통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윤 지청장 그 국감 증언에 따르면은 예. 수차례 남 원장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런 네. 일종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예. 그것 또한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한국일보는 말이죠. 네. 이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정권과 교감한 법무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현재 검찰 상황으로 볼 때 남재준 원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사가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의 그 일면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 수사팀이 밝힌 내용인데 법무부가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국정원 트위터 수사 대상이 상당하다. 그 미국 쪽에다, 그러니까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 쪽에다가 이 계정들 좀 정보를 달라 이렇게 요청해 달라고 법무부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가 그거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 축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이건 법무부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은 너무나 뉴스거리가 되지도 못할 그런 사안입니다. 하여간 법무부, 이 국정원 어떻게든 이 국정원 이런 선거 개입 파문을 축소하기 위해 애를 쓰는 정권의 충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던 것이죠. 그 정황이
드러난 기사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웬일로 이런 기사를 실었나 했는데 조선일보는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오피니언 면에 양상훈 논설실장의 칼럼 제가 일부분만 인용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몇십 명이 달았다는 댓글이나 트위터 글은 다 합쳐도 인터넷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몇 개에 불과한 것이다. 그 물방울 몇 개가 사회 전체를 쓸고 가는 강물을 만들어낼 수 없고 실제 만든 것도 없다. 몇십 명이 골방에서 또딱거린 댓글 따위로 인구 5천만 명 나라의 대선 결과가 달라졌다면 세계 역사에 남을 기적일 것이다. 그 규모와 선거에 미친 영향면에서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댓글을 다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결심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맥주 한잔 하면서 정부를 비꼬고 비난하는 댓글을 거의 매일 올리는 공무원도 나는 알고 있다. 이 소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난민촌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뿌리가 없고 내일이 없는 난민촌에선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분출할 구멍만 찾아서 배회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칼럼에 등장하는 그 댓글이라는 키워드를요. 예. 종북 세력으로 바꿔서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몇십 명의 그 종북 요원들이 뭐 있는데, 뭐 종북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도대체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미치겠는가. 인구 5천 명의 나라가 종북 세력 몇 명 때문에 흔들린다면 세계 역사에 남을 기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뭐 즉흥적으로 잘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노종면 선배께 이제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사사를 했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사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이런 보수 언론에 이런 그 앞서 말씀하신 이번 사안을 검찰 내부의 항명, 내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지적을 다룬 기사 5면에 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세영 이사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고요? 네, 안세영 이사장, 바른사회 시민회 공동대표 시절 민주당 규탄 성명에 서명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하도 서명을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질문 때마다 사석에서 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여야 의원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날 역사 왜곡과 한문 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했죠. 여기 성명에 참여하셨죠? 공동 서명하셨죠? 민주당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역사 왜곡과 한문 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 여기 서명하셨죠? 답변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한 거 서명하셨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서명한 게 많아서 진짜 솔직히 하도 서명한 게 많아갖고요. 이메일로 증자. 예. 자, 그러면은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 이 사람이 쓴 한국 근현대사는 이런입니다. 지금 이분의 근현대 사론의 내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신 거예요. 지식인 모임으로 증인께서. 일제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토지제도가 확립된 것은 사실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동양 척식주의에서 그거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땅을 많이 뺏겼을걸요, 아마. 물론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도덕성이 떨어져서 예. 일제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건 이제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잘했으면은 나라를 안 뺏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좀 개혁을 좀. 그게 도덕성 문제입니까? 도덕성은 다르죠.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그때 지도자들이 그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월 24일 날
역사 왜곡과 학문 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 이게 성명서 읽어드릴까요? 앵무새처럼 지속적으로 거짓을 부끄럼 없이 유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정당한 학문 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을 이간질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결코 공적 논쟁의 장에서 허용될 수 없다. 서명 왜 하셨어요? 아까 공동대표는 별 수도 있다고 봐요. N분의 1을 참여하고 각각 자기 맡은 부분에서만 관여를 하고 자문하고 사무처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식인선은 참여 명단 412명에 우리가 어떤 서명을 할 때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식인이라 하면 자기 말의 책임을 갖고. 아, 근데 거기 제 이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막 온갖 내리고. 아, 나, 아니, 이사장, 여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할 때, 좀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여기가 사석이 아닙니다. 참,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신중하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생각납니다.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안세영 이사장님, 사석에서 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주세요.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막 온갖 내리고. 아, 나.